당신이 만약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수십 년 일해왔고 자녀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며 국민연금도 받기 시작했으니 그럭저럭 버틸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낙관이 어느 날부터 마음 한편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뉴스에서는 고령자 빈곤율 세계 1위라는 한국의 현실을 말하고 있으며 퇴직 후에도 편의점이나 경비일 같은 생계를 위한 노동에 내몰린 수많은 노인의 모습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일본이라는 이웃 나라를 본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이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일본은 어쩐지 은퇴자들이 조금은 다르게 사는 것처럼 보인다.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이고 비슷한 직장 문화를 가졌던 그들이 어떻게 다른 길을 걷고 있을까? 일본 중장년의 은퇴 생존법을 들여다보면 우리에게도 하나의 거울이자 대안이 될 수 있다. 첫 번째 사례는 일본 도쿄 교외에 사는 66세 남성 사카이 씨다. 그는 60세에 대기업에서 정년퇴직을 했지만 은퇴 후에도 여유로운 삶을 위해 58세부터 별도로 준비를 시작했다. 은퇴 전 직장에 다닐 때 그는 주말마다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했고 그 과정에서 지역 상인들과도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았다. 정년퇴직 후 그는 동네에서 작은 중고책방을 열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는 책을 팔기보다 사람을 만나는 기회를 얻는데 더 큰 만족을 느낀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책방이 월세나 관리비 등 고정 비용이 거의 들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는 은퇴 후 지출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이것이 단순한 생계가 아닌 삶의 질을 지키는 수단이 되었다. 사카이 씨는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정신적으로는 훨씬 안정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본의 일부 은퇴자들은 퇴직 이후 삶을 단순한 소비와 여가로 채우기보다 스스로 운영 가능한 소규모 경제활동을 통해 자립과 연결을 동시에 추구한다. 두 번째 사례는 일본 교토에 거주하는 63세 여성 미야코 씨다. 그녀는 고등학교에서 30년간 교사로 일하다가 조기 퇴직했다. 퇴직 후 처음 1년간은 자유를 만끽하며 여행을 다녔지만 곧 한계를 느꼈다. 예상보다 생활비가 많이 들었고 시간은 점점 의미 없게 흘러갔다. 그때 그녀는 지역의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요양보조사 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 교육은 시에서 비용을 일부 지원하며 수료 후에는 일정 수준의 파트타임 일자리를 제공한다. 그녀는 이를 통해 주 3회 요양시설에서 일하며 소득도 얻고 보람도 느끼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주변 시니어 여성들과의 관계였다. 이를 통해 생긴 소속감이 삶의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실버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지만 일본은 이미 이런 보조 시스템과 교육과정을 촘촘히 설계해 현장에 안착시켜왔다. 미야코 씨의 사례는 단순히 일자리를 얻는 것을 넘어서 노후의 정체성과 사회적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준다. 세 번째 사례는 오사카에서 활동 중인 68세의 전직 은행원 타카하시 씨다. 그는 은퇴 후에도 금융 지식을 살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재무상담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워크숍이 유료지만 꾸준한 참여자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시니어 대상의 경제 교육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지방정부나 민간기관에서도 이런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타카하시 씨는 과거 직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금융 조언을 제공하며 은퇴자들의 재무 불안감을 줄여주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는 말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책임감의 시작이라고. 일본에서는 고령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사회 자산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여전히 은퇴자를 노동시장에서 퇴장한 존재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 이 같은 시각 차이가 실질적인 삶의 질과 자립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들 세 사례는 모두 일본이 은퇴 이후의 삶을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설계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 사회는 제도적으로도 지역 기반 일자리와 커뮤니티 활동을 촉진하며 고령자들의 사회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물론 일본에도 빈곤한 노인이 존재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는 은퇴 이후에도 사회와 연결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구조다. 우리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우리는 은퇴를 준비하면서도 은퇴 후의 삶 자체를 준비하지 않는가? 왜 여전히 여유와 소비만을 은퇴의 보상으로 여기는가?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꿔야 한다. 은퇴는 도착점이 아니라 전환점이다. 일본처럼 은퇴 이후를 위한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연결의 토대를 미리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다면 한국 중장년의 은퇴 역시 지금보다 훨씬 덜 고독하고 덜 위태로울 수 있다. 삶은 여전히 이어지기에 우리는 더 나은 생존법을 배워야 한다. 바로 지금부터라도. 은퇴 이후의 삶을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휴식과 여유일 겁니다. 직장생활 수십 년을 마무리하고 마침내 나만의 시간을 갖게 되는 순간이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삶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매달 들어오던 급여는 끊기고 생활비는 여전히 나가고 주변 인간관계는 점점 좁아지며 일상은 빠르게 무기력해집니다. 여유롭고 품위 있는 은퇴 생활이라는 말은 생각보다 무겁고 실현하기 어려운 구호로만 남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은퇴자들을 보며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들은 은퇴를 하나의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단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들의 삶이 특별한 은행 잔고나 대단한 사업, 수완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조금 더 일찍부터 준비했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접근했을 뿐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빠르게 고령화 사회를 맞았고 그만큼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제도적 논의나 문화적 실천이 축적돼 있습니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중장년층을 위한 재취업 프로그램을 제도화했고 일부 지자체는 예산을 들여 노년기 소득 보완을 위한 소규모 자영업 교육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고령자를 부담으로 보기보다 자산으로 인식하고 그들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는 거죠.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이들이 경제활동을 단순한 생계 유지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앞서 소개한 사카이 씨처럼 은퇴 후 중고 책방을 연다는 건 경제적 자립뿐 아니라 일상 속 소속감을 찾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매일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자기가 쌓아온 취향과 경험을 공유하는 작은 공간이 그에게는 여가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은퇴 이후 일을 한다는 걸 자존심 상해하는 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은퇴했으면 그만 쉬는 게 체면이라는 인식이 여전하죠. 하지만 현실은 체면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통장 잔고는 체면과 무관하게 줄어들고 예기치 못한 지출은 늘어나며 결국 자존심보다 생존이 먼저라는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인식의 전환입니다. 일을 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일을 하지 않기 위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한 판단이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처럼 은퇴 전부터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소규모 활동을 시작해보는 건 일종의 사회적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아직 움직일 수 있을 때 어떤 형태로든 사회 안에 발을 들여놓는 것, 그게 바로 은퇴 이후 삶을 연장시키는 방법이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일본 고령자들이 자신의 직업 경험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 노동이나 반복 업무가 아닌 이전 경력을 살린 교육 활동이나 컨설팅, 지역 멘토링 등이 그것입니다. 이는 단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과 사회 기여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이루는 방식입니다. 다카하시 씨처럼 은행원 경력을 활용해 재무 워크숍을 여는 것도 그 일환이고, 이런 활동은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자각을 갖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한국에도 이제 이런 흐름이 조금씩 생겨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제도적 지원은 부족하고 사회적 인식은 냉담한 편입니다. 시니어 일자리는 대부분 단기 단순 노무에 집중돼 있고 자기 경험을 살려 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활동 기회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역 사회에서도 고령자의 사회적 기여를 격려하거나 장려하는 문화는 아직 부족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자신만의 플랜 B를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겁니다. 단순히 연금을 얼마나 받는지가 아니라 내 삶의 에너지를 어디에 쓸 수 있을지, 내가 가진 기술과 경험이 어떤 식으로든 이어질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거죠. 그리고 은퇴 전부터라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떤 활동이나 기회가 있는지 발을 들여보는 겁니다. 처음엔 자원봉사로 시작해도 좋고 소규모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끊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가 해야 할 목도 분명합니다. 단순히 시니어 일자리 수를 늘리는데 그치지 말고 고령자들이 자립적으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생계형 일자리 외에도 창업 지원이나 전문 재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지역 내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활동을 조직적으로 설계해야 하죠. 노년기의 삶은 단지 생존이 아니라 존엄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결국 인식의 전환이라는 점입니다. 은퇴는 일의 끝이 아니라 역할의 전환이고 생존의 싸움이 아니라 또 다른 설계의 시작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일본처럼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단지 돈만이 아니라 관계와 경험과 태도가 당신의 은퇴 이후를 결정짓는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준비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게라도 내 일상 안에서 가능성을 열어두는 그 순간부터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기회가 됩니다.